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주엠버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2학기 대한여중 영어 기말고사 중심으로 단순히 점수 보고가 아니라 시험지 분석과 교육 평가 관점에서 출제 구조와 학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제 먼저 시험 준비 들어가기 전에 내신 출사표를 작성하고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막연히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1주차에서는 지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 지문과 문법을 함께 설명을 하고 문장 하나하나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학교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 유형 문제도 함께 다뤄주면서 시험의 방향성을 조금씩 아이들에게 감각을 깨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주차에서는 이제 문제 풀이와 오답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학생마다 실수가 반복되는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아이들 개인별로 1대1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채점이 아니라 아이가 학생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어떤 사고 과정에서 오류가 났는지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3주차 파이널 정리 단계에서는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구조화하고 실제 시험보다 한 단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심화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외워서 푸는 방식이 아니라 글의 흐름과 핵심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의 힘을 좀 기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이 파이널 단계입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치러지고요. 최종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때 시간 관리나 문제 선택 전략, 실수 방지 포인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마지막은 시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난 뒤에서 끝나지 않고 시험 마무리 피드백 단계입니다. 학생 개인별 시험지를 지참해서 실제 시험지에 어떻게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지 분석과 함께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복귀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 점수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학생의 약점을 그 다음 학습으로 연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볼수록 점수뿐만 아니라 독해력과 사고력 자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지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목차입니다. 시험 범위 문항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여중의 난이도, 출제, 경향 분석, 그 다음에 대한여중 영어 시험의 특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제 5, 6, 7, 8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습지 프린트가 있었습니다. 총 24문제였고요. 22문항은 교과서 기준으로 객관식이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에 2문제가 있었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대화문과 본문 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 대한여중의 가장 큰 특징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일치 문제라던가 글의 제목,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어법 문제도 출제가 되어 있지만 어법 문제는 점수대가 3.5점짜리 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의 독해력을 묻는 그런 문제 유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대화문 2문항, 본문 20문항, 문법 4문항 이렇게입니다. 자, 난이도로 보시면 상 3문항, 그다음에 중 7문항, 하 14문항.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특히 내용일치 문제 주요 유형이 이제 내용일치나 요약, 순서 배열,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래서 지문 이해력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주로 많았습니다. 대한여중 시험의 특징은 교과서 기반입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도 꼼꼼히 대비를 했지만 기본은 교과서 위주로 학생이 본문과 대화문, 어휘 전반적으로 두루 꼼꼼하게 공부 시험 대비를 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사형 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구조 지문이 특히 많았는데요. 원인, 전개, 결과의 흐름을 놓치면 이해가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야기 구조를 잇는 힘이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문 흐름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가 골디락스가 곰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 침입으로 음식을 먹고 물건을 부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곰들이 돌아와서 분노를 합니다. 세 번째, 골디락스가 사과를 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후 행동, 청소하고 반성, 그 다음에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글의 전체적 분위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꾸중을 듣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교훈을 받는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이 글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의 흐름상 낱말의 쓰임이라고 얘기했지만 A, B, C, D, E 단순히 단어 암기가 아니라 인물의 감정과 이야기의 흐름이 문단 연결이 자연스러운지에 관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과 장면에서의 어휘 선택, 그 다음에 시간 표현에서 교훈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야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어휘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7번 문제는 내용을 A, B, C, D, E로 요약을 하고 그 요약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찾는 문항입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꼼꼼하게 읽어야만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이제 A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곰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사실과 다릅니다. 들어왔을 때 곰이 없었고요. 이거는 쉽게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기스트 볼에서 가장 큰 그릇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잘 들었으면 쉽게 틀렸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찾았을 텐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 했던 사고력 문제가 바로 C입니다. 뒤에 하루 종일 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자, 중간 사건의 묘사일 뿐이지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잤다, 곰들이 화가 났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잠을 잤다라는 내용만 보고 맞다고 했으면 오답으로 간주되기 쉬운 요약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She worked hard and cleaned their house for a week. 자, 일주일 동안 이거는 쉽게 찾았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름 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본문 내용을 정확히 숙지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 2번 답이 또 핵심적인 이야기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단에 핵심 메시지도 함께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의도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말에 자, 이렇게 골디락이 얘기를 하거든요. From now on, I will sing twice before I press post. 그래서 이게 이 글의 교훈이고 이제 문장 이 글에 전체 압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을 다 언급을 했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내용일치 문제는 특히 학생들이 사고력이 부족하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독해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꼼꼼히 읽는 습관과 그 다음에 요약하는 훈련을 수업 시간에도 계속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맥 기반 출연형 출제입니다. 어휘나 문법, 문학 역시 단독으로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문맥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규칙을 알아도 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답을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려는 방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과 암기의 한계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요. 교과서를 외운 학생과 지문을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학생의 점수차가 조금 많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 본문 이해하기와 암기 테스트도 보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글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좀 더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알고 있어도 다른 맥락에서 제시가 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독해력 강화입니다. 지문을 문단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핵심 문장을 찾으면서 글의 흐름을 스스로 정리하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유형별 접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약, 순서 배열, 문장 삽입처럼 매번 출제되는 사고력 문제를 정확한 풀이 순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 훈련입니다.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 형식으로 연습하며 시간 관리도 하고 실전 대응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는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분석과 피드백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여중 영어시험은 교과서 기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암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독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YNS는 점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시험 구조를 분석해서 수업을 설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맞히는 영어가 아니라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진짜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이 YNS 정규 수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YNS 열정과 신념에서 함께 진짜 영어 실력을 함께 키워보도록 하세요.